숨겨놓은 재산이 수천억이라는 이야기는 한간에 떠돌았지만 전 대통령은 추징금 2,200억 원 가운데 533억 원만 내고 버텨왔습니다. 이번에는 환수가 가능할까? 일단 최근 통과된 일명 전두환 추징법으로 그 가능성은 조금 커졌습니다. 전 대통령 일가는 물론 제3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형성됐다는 점을 입증하면 추징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핵심은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이 재산들이 만들어졌다는 관련 고리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갑자기 전두환 각하가 하신 옛날 말씀이 생각났는데 정치자금 나가기 때문에 없어. 검사가 조사를 해가지고 없으니까 못 가져간 거 아니야. 마당에 숨어난 게 있으면 마당 가서 파보면 되잖아. 그때 조사할 때 말이야. 검찰은 어떻게 했을까? 재산을 땅에 묻어놨을 수 있다며 금속 탐지기까지 동원했습니다. 결국 100억대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렇게 거짓말하고 전두환 씨는 그간 무엇을 했을까? 한 푼도 없다던 전 대통령은 측근들과 함께 왕성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건강하십니다. 먹고 맨날 노니까 건강하죠. 언론인 정운현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슈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 미납금은 무려 1,672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회수 책임을 진 검찰은 그간 수수방관해 오다가 어제 전격적으로 전시 자택 등 17곳을 압수수색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간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해온 한겨레 고나무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바쁘셨죠? 갑자기 기사가 많아져서 어제 오후에 좀 바빴습니다. 예. 어제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하고 또 그의 장남 전재국 씨가 대표로 있는 시공사 사옥 등 17곳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게 예정된 것이었나요? 아니면 상당히 좀 돌출적인 것이었나요? 압수수색을 예정하고 예측하기란 어렵고요. 예. 왜냐하면 이 압수수색이란 강제 수사 자체가 몰래 가서 해야 예. 의미가 있는 것일 테니까요. 그건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기자들 대부분이 이처럼 전격적으로 전직 대통령인 전 대통령의 자택까지 방문해서 압류 조처를 지금 이 시기에 하리라고는 많은 기자들이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지난 5월 최동욱 검찰총장이 취임하고 나서 여러 언론과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전두환 추징팀이 만들어지면서 수사가 진행되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예측되어 왔지만 전격 압수수색은 다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희동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금고 탐색을 위해서 금속 탐지기까지 가지고 갔다는데요. 어제 성과가 제법 있었죠? 예, 어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해서 취한 조치는 압수수색은 아니고요. 예. 추징 미납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소유한 가재도구 등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는 압류 조치를 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고요. 예. 정확히 말하면 압수수색은 아닙니다. 다만 압수수색에 준할 정도로 재산을 찾아내야 그것이 상식적으로 압류가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검찰 수사관들이 혹여나 존재할지 모르는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해서 금속 탐지기를 들고 왔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다만 전 대통령 자택 자체에서는 전재국 씨 시공사의 미술품과 같은 그런 대규모의 재산은 아니고요. 예. 자택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재산, 소규모의 재산, 가재도구 등에 대해서 일부 압류 조치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전두환 추징금 환수 문제는 지난 5월 한겨레 보도를 시작으로 다시 불이 붙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간 한겨레가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전두환 씨 연리 계산 찾기에 나섰는데
한겨레 측의 조사로서는 성과가 어떻습니까?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5월 21일에 한겨레 신문이 온라인에서 독자 시민들과 함께 추적 취재를 하자는 크라우드 소싱 일종의 인터넷상의 집단 협업인데요. 예. 이 기획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90여 건의 신뢰할 만한 제보를 받아서 예. 일부 확인이 된 것은 저희 한겨레 기자들이 취재를 통해서 기사로 단독 보도로 기사화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 6월에 저희 한겨레가 금호 아시아나 골프장에서 특혜 골프를 쳐왔다는 사실. 예. 단독 보도에서 결국 지난달 말에 특혜 골프 규정을 해당 기업체가 없애는 그랬죠. 그런 성과로 이어졌고요. 예. 다만 취재가 조금 더 오래 걸리고 어려운 재산 문제와 관련된 제보들은 지금 현재도 꾸준히 취재 중입니다. 예. 전두환 씨의 차명재산 정황이 짙은 아파트 2채가 최근 추가로 확인됐죠. 이게 누구누구의 명의로 돼 있고 가격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요? 예. 차남 전재용 씨가 92년에 매입했던 신반포 아파트와 예. 장남 전재국 씨가 94년에 매입했던 신동 아파트 두 건의 거래 현황을 살펴봤더니 예. 역시나 수상하더라. 아버지 비자금 세탁 연루된 정황이 보이는 것 같더라라는 보도를 한겨레 신문의 단독 보도였고요. 예. 가령 재용 씨의 신반포 아파트의 경우는 마치 등기부상으로만 보면 제3자인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명의를 이용한 일종의 명의 세탁을 한 사실이 드러나서 예. 의혹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예. 전 씨의 장남 재국 씨는 재산 도피처에 페이프 컴퍼니를 만들고 또 계좌까지 개설한 걸로 확인됐는데요. 이 사람이 국외로 빼돌린 비자금도 있을 걸로 추정되는데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밝혀낼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왜냐하면 예. 지금까지 검찰의 어떤 사법공조의 전례들을 볼 때 예. 해외 재산을 추적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TV를 비롯해서 언론과 시민들이 관심이 지속적으로 검찰의 압박이 가해진다면 예. 해외 재산 문제를 수사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88년도 50 청문회 때부터 해외 재산 은닉 의혹이 예. 무수히 제기되어 왔는데 그랬죠. 검찰이 단 한 번도 수사한 적이 없었거든요. 예. 자, 검찰은 조만간 전 씨 일가를 불러 불법 재산과의 연결 여부에 대한 소명을 받는 등 압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수순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청취자들께서 알고 계시는 고가의 미술품을 포함해서 예. 어제 압수수색 결과 많은 미술품 또 회계 장부, 서류 등 여러 자료들을 압수수색해 왔는데요. 예. 결국에 초점은 이것입니다. 이 장남들, 자녀들이 형성한 회사의 초기 자산들이 과연 어디에서 흘러들어왔던 것이냐. 예. 이것이 아버지 비자금과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하고 규명하는 게 결국 수사의 핵심 과제일 텐데요. 예. 이 핵심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이후에 당연히 그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재국 씨를 포함해서 관련자들을 서면으로 최소한 서면으로 또는 상식적으로는 소화 출석 요구서를 보낸 뒤에 정식으로 조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의 문제 등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소명을 추징 미납금에 대한 견해와 소명을 듣는 절차는 다소 현장 자택에 대한 방문이랄지 이런 식으로 예.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직접 부르는 일은 아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비로소 검찰이 뭐 수색도 하고 압류도 하고 이런 전 씨 은닉 재산 찾기에 나섰지만 그동안의 과거에 이런 일에 검찰이 미온적인 것을 되돌아본다면은 비판받아 마땅하지요. 예, 아쉬움이 있지요. 예. 예. 검찰 출신 변호사님이 만시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예. 다만 지금 총장님이 지금 최동욱 검찰총장이 전담 추징팀 구성을 지시한 일은 분명히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비판과 함께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고 기자님 오늘 아침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한겨레 사회부 고나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